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이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좀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그 자산 배분 관련해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요. 아주 짧게 좀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달라지는 이 분위기가 어떤 경기라든지 코로나가 뭔가 확 이렇게 달라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심리가 많이 좀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신문에서 이럴 때는 뭐 다시 재확산 우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코로나의 그 환자 수의 그 증감들이 그 숫자들이 계속 우상향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꺾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것이 계속 우상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반등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어떤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만 올라간 상황이었고 하루 이틀 내려왔더니 다시 코로나 이야기가 또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황과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 시장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언론에서는 전년 이제 대비해가지고 동을 대비해서 얘기하지만 전월로 이제 보는 것이 시장과는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사실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뭐냐면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야기했죠. 내용은 다시 봉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냐면 봉쇄를 하게 되면 더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봉쇄는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 줄지도 않았는데 우리 재봉쇄하지 않겠어라고 한 것에 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이런 느낌도 나겠죠. 근데 이제 저의 입장은 3월, 4월, 심지어 뭐 5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경기를 봉쇄하는 조치가 없다라면 과거에 3월, 4월, 5월 이때처럼 이 정도의 어떤 주가가 이 정도까지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봉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한참 빠졌을 때처럼 그 정도까지 어떤 영향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황관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직 실적이라는 것은 하향하고 있는데 EPS라는 것은 하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네. 이 요인은 PER이라는 요인일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쵸? 그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이죠. 근데 또 하는 말이 근데 이 PER이 너무 높아. 실적에 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조정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 그리고 그 조정이 있을 것이야 다음에는 나중에 겨울철에 독감 시즌과 함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거야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데
코로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역사를 좀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커질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공포의 투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겪었잖아요.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예상들, PR이 높아서 주가가 하락할 거야. 아니면 아직 다시 재봉쇄를 안 한다니까 난 더 무서워졌네. 혹은 어, 뭐 등등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좀 우려들 이런 걸로 인해서 과거처럼 이런 대폭락은 다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상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것, 이렇게 누구나 준비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폭락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을 때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어떤 작은 어떤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뭐 그런 상황은 진짜 모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어떤 조정이 오면 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과거와처럼 이렇게 무서운 조정은 상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언저리 때 시장이 많은 분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에 여기 부분은 저희는 약간의 어떤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급등의 어떤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래도 작용 반작용으로는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약간 좀 과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정이 주어져서 이 부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보니까 1970에서 한 2000 뭐 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 언저리까지 조정이 와서 이 위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급등으로 만들어졌던 PR이 낮아진다거나 어떤 거품이 좀 빠지거나 뭐 수급이 다시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변하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 위치가 매우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하기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가 즉 PER이라는 것은 올랐는데 EPS가 아직 하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를 좀 뒤에서 그려보면 EPS가 내려가고 있고 PR이 올라갈 때는 이 PR이 끝까지 갈 수는 없겠죠.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게 맥스에 왔을 때는 이게 멈추거나 혹은 얘가 올라오면서 얘가 떨어지는 어떤 이런 다시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과거의 통계를 보면 한 분기 미만으로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한두 달 혹은 두어 달 요 사이 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번 조절이 한두 달 혹은 두어 달 정도의 어떤 조정이라면 어, 음, 그런 조정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좋은 회사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리해보면 과거에 이런 하락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중심값이 이 정도까지 와준다면 매수하는 거 매우 좋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면 과거 이때처럼 풀베팅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사실 이건 여기 와봐야 여기에 대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마음이 든다 뭐 이런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의 현재 생각인 것이고 저도 모르죠.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저 역시도 또 다시 마음이 겁을 먹고 좀 조심하거나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마음에서는 이렇게 경기 지표들이 반등을 찍고 가는데라는 것들을 좀 보면 조금 용기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회원분들이랑 많이 통화를 하는데요. 요즘에 계속 통화를 하는데 하다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봅니다. 혹시 그러면 그 종목을 얼마 정도
금액으로 얼마 정도를 매수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가끔인 것 같아요. 아주 초보자이거나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초보자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하는 말씀, 그 초보자들이 아주 가끔 이런 말씀 하세요. 저는 분명히 금액으로 물어봤는데 저 200주 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주 샀다. 나 1000주 샀어. 뭐 100주 샀어. 뭐 200주 샀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자산에서 뭐 이게 1000만 원이면 나는 곱하기 10종목을 한 종목당 10%씩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분할로 이렇게 종목을 나눠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나 그 종목은 얼마 샀어 이게 정확히 금방 나오는 건데 이 매매를 할 때 금액이 다 비중이 다른 거예요. 어떤 회사는 비중이 많고 어떤 회사는 비중이 적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많이 오르면은 이 종목이 많이 오르면 천만다행이지만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종목 하나가 이렇게 비중 큰 게 묶여버리면 계좌가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이러면 나는 10종목 살 거니까 한 종목에 10%씩 그래 100만 원씩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코덱스 200을 매매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100만 원씩 적립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똑같이 200주씩 매수할 거야. 매달. 이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 그러니까 그 코스트 에버리징이 되지 않아요. 평균 단가가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금액을 해야 주가가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되고 200원이 되고 이랬을 때 만약에 10,000원에서 나는 매달 뭐 이렇게 1,000원씩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한 주 사지만 이때는 2주 사고 5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때 이렇게 샀다면 주수가 많아지잖아요. 8주로 이렇게. 그렇죠. 평균 단가가 여기에 맞춰질 거고 대충 여기를 만약에 뭐 한 0원 근처라고 해보면 대충 뭐 이렇게 여기에 맞춰질 거고 해서 나중에 상승할 때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평균 단가를 낮춰야. 근데 나는 그냥 계속 뭐 10주를 살 거야 이러면은 금액이 평균 단가가 안 낮춰집니다. 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전체 투자 자금 중에 몇 프로를 산다 이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산 배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주식만 봤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뭐 연금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자산들을 빼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식 100%는 위험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기초적으로는 주식과 현금의 비율을 좀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든지 해서 요 비율을 뭐 연말이든 혹은 뭐 괴리가 한 20% 정도 벌어졌을 때 뭐 리밸런싱을 해준다든지, 혹은 이 주식 100%가 아니라 뭐 절반은 뭐 미국채 10년 선물을 산다든지 ETF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 주식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상관계수가 반대이니까
가장 이제 주식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가장 큰 게 얘니까 뭐 이런 것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이 정도는 요거 찍어볼게요. 뭐 타이거든 코덱스든 뭐 상관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여기 보이죠?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을 이렇게 비중에 주식 비중에 이만큼 갖고 있고, 그리고 요 언저리, 그러니까 아주 초보이고 혹은 장기 투자자이고 뭐 이런 분들이 금액이 아주 큰 분이라면 여기는 코덱스 200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는 주식을 하고 개별 종목으로 뭐 이 정도 포지션을 하고 이 안에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나눠서 이렇게 잘 하시면 좀 오랫동안 하시기에 좀 안전하지 않느냐, 혹은 주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하죠. 저 역시도 주식시장이 무섭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리스크가 있는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즘에는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산을 내동분하는 거, 혹은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같은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회원분들이 정말 많은 전화가 왔는데요. 요 두 개 종목을 따로따로 살려니, 그러니까 미국채 10년 선물, 그러니까 코덱스죠. 코덱스 미국채 선물 ETF와 코덱스 200 혹은 뭐 코덱스 200 TR 뭐 상관없습니다. 코세프든 뭐든 이거를 따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식에만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채 10년 선물이고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은 요거예요. 약간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려볼게요. 제가 코스피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선물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분명히 코덱스 200도 같은 비중으로 사야 되고 미국채도 같은 비중으로 사야 되는데 미국채가 떨어지니까 사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만 사고 싶어지고, 혹은 반대로 오늘은 코스피 200이 떨어지니까 같은 비중으로 사야 되는데 얘는 사고 싶지 않고 얘만 사고 싶어지고, 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와서 결국엔 이거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서 자산 배분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이런 단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바에는 요 두 개를 섞어 놓은, 요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환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H가 이게 빠지는 거죠, 이거는. 그죠? 노출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게 미국채 6과 코스피 200의 4가 이렇게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냥 얘를 그냥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자산을 이렇게 쪼개서 코덱스 200 미국채 이거 주식이라고 했을 때 요거가 이렇게 내적 갈등이 생긴다면 차라리 얘를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에 를 그냥 하나를 통으로 갖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안에서 6대4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하나가 그러면 내적 갈등이 없겠죠. 그러면 자산 배분이 잘 되고 있겠죠. 오늘같이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코덱스 200 혼합형 얘는 약간의 어떤 보합 혹은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이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장이 엄청나게 무섭게 하락했었죠. 요때. 상승해서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요거를 600으로 맞춰놓고 요거를 해볼게요. 그쵸, 맞죠. 요때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거의 횡보하는 구간이었죠. 횡보. 그리고 시장이 빠지고 상승하는 요거였죠. 이거를 수익률로 한번 보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뭐 한 20 몇 프로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 혼합형을 한번 보면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그때 코스피는 많이 하락했지만 얘도 이 고점 대비해서 얘도 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횡보할 때는 채권형의 비중이 높은 얘네들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했지만 하락의 그 크기가 상당히 작죠. 많이 안 하락하죠. 그리고 상승은 같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거 한번 제가 재볼게요.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 보면 한 7% 정도 하락한 거예요. 7% 정도. 20 몇 프로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혼합형은 뭐 7% 정도 하락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횡보였죠. 근데 얘는 채권형은 뭐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 하락할 때는 저점으로 봐야 되면 뭐 요 정도 한 10% 미만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고, 상승은 또 이렇게 많이 했죠. 10 몇 프로, 15% 뭐 이렇게 넘게 했죠. 그죠? 코스피를 한 번만 다시 보면 여기서 한 23, 4% 하락하고, 그 다음 여기는 고점이라고 하면 12%지만 다시 14% 빠지고, 뭐 20% 정도 올랐지만 여기서 저점이 요 정도니까 한 30 몇 프로 빠지고, 여기서 뭐 한 50% 정도 오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그 변동의 차이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 변동성이 확실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형의 장점은 이 코스피의 이 날 것의 이 변동성이 아니고 변동성을 줄여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훅 빠지고 횡보하고 훅 오르고 훅 빠지고 이렇게 갈 때 혼합형 같은 애는 싹 들 빠지고 꾸준히 상승하고 들 빠지고 꾸준히 상승하는 건데, 이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마디마디를 수익을 취하는 스윙 트레이더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자산의 큰 자산을 혹은 연금성으로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거 매우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미국채와 코덱스 200을 뭐 이렇게 따로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요. 근데 뭐 이게 우선순위가 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그냥 혼합형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이거는 선택인데요. 뭐냐면 내가 1, 20년을 투자해야 할 어떠한, 이것도 상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실행하기 쉬워야 돼요. 근데 얘는 너무 쉽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심리적인 어떤 뭔가 이게 동요가 있다면 저는 그렇다면 얘가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두 개 해가지고 왔다 갔다 괜히 여기서 수익 내려고 뭐 또 트레이딩하고 뭐 이러다 보면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혼합형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욕심이 난다면 저는 만약에 욕심이 난다면 주간 차트로 봤을 때 한 주간 차트로 이렇게 좀 보면서 크게 보면서 확실히 그 과거에도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주간 차트상에 음봉이 떴을 때만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도 1년에 몇 번 매수가 안 된다는 거죠. 상승할 때는 1년에 몇 번 매수할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상승할 때만, 그러니까 하락할 때만 매수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 그냥 또 매수하는 거죠. 하락할 때 또 매수하고. 이럴 때도 있겠죠. 횡보할 때, 이때 얘가 이 정도로 횡보했다는 거는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소리거든요. 이럴 때는 꾸준히 자금을 모아 나가는 것이죠. 꾸준히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아주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한 계좌에, 그래서 한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수금이 얼마 있고, 뭐 총액이 얼마고, 뭐 평가 금액, 장부 금액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여기에 종목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있고, 하나 정도가 이 혼합형이 비중 적어도 한 50% 이상, 초보자라면 한 6, 70%까지 혼합형을 이렇게 채워 놓으면, 혹은 적립식으로 계속 채워 나가면 이 계좌를, 이 주식에 대한 변동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계좌 관리에는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요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아니면 테스트 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아까 어떤 주식을 살 때 나는 몇 주 사라는 어떤 개념으로 하게 되면, 금액으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는 몇 주 사 했을 때 보통 뭐 100주, 뭐 200주 뭐 이렇게 사는데, 이러다 보면은 가끔 SK텔레콤처럼 20만 원짜리 이런 주식은 어우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못 사게 비싸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이 회사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단순 이 이 현재가가 비싸다라는 거, 어감만 갖는 거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주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계좌를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몇 천 원짜리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죠. 뭐 100원짜리를 아무리 많이 사서 1000만 원어치 사나, 그죠? 그러니까 10원짜리를 뭐 100개 사나, 그죠? 뭐 1000개 사나, 뭐 그런 건 의미가, 이 몇 주,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이 종목에 얼마를 샀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 몇 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게 가격이 이렇게, SK텔레콤 같은 애들은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이랑 통화하다가 아까도 저희도 LG노텍을 보유하고 있는데 LG노텍은 못 샀다는 거예요. 비싸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비싼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물어봤더니 가격이 10몇만 원이라서 못 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SK텔레콤을 추가 매수했는데요. 그럼 SK텔레콤이라도 지금 많이 하락할 때 사시고, 혹시 여기서 좀 더 하락하면 또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산다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비싸다고 못 사세요. 20만 원이라는 그 단위가 큰 거예요. 아 20만 원짜리를 나 100주 사야 되는데 100주 했더니 너무 큰 거죠, 금액이. 그래서 조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 주수는 의미 없습니다. 금액으로 상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방송을 요 정도 하는데요. 마지막 정리해 보면, 일단 저희는 시장에 대한 의견은 최악은 지나갔다인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다만 PER이 높아지면서 급등하면서 약간의 거품도 끼고 수급이 꼬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으로서 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정화될 때 너무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어떤 기회가 오면 좋은 회사들을 매수하는 것으로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종목을 투자할 때
비중을 잘 나눠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한 종목에 10% 이상 매수하는 거는 좀 피하셨으면. 비중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몸이 부대끼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 배분할 때 미국채와 코덱스 200을 각기 사기에 이게 손이 안 나간다 싶은다면 그냥 강제적으로 혼합해 있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을 그냥 사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 꾸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계획, 투자 전략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30분 됐네요. 이걸 한 1.5배, 7배 이렇게 들으시면 좀 덜 졸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